제가 볼 때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 30대 직장인 유튜버의 초현실적인 주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겁니다. 제가 놀러 다니는 걸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야, 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냐?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재밌게 사느냐?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고요. 그런 착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고 즐거운 부분만 이쁘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놀러 다니는 모습과 다르게 달의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좌욕입니다. 아무리 초현실적인 브이로그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좌욕하는 장면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 믹서기로 잘게 간 면도날이 음포로 나오는 경험을 한 이후로 저는 학문 건강 종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남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좌욕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동고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좌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좌욕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고가 좀 아프시면은 바로 병원을 가시고, 이 동고 아파서 병원 가는 걸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진료를 받으면 조금 수치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치도 좀 참아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로 좌욕을 하면서 유튜브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는 편입니다. 제가 달아드리는 답글은 웬만하면 다 좌욕기 위해서 작성이 된다는 점, 너무 TMI였나요? 그리고 자취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한 끼를 때울까? 저는 주로 자취 사료로 파스타 아니면 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맨날 그것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질려.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사 먹기엔 또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비싸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먹는 장소라도 바꿔볼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중입니다. 또 라면 단독으로는 좀 건강 밸런스가 안 좋기 때문에 나름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 콩나물도 넣고 술안주로 샀다가 남은 어묵도 넣고 계란까지 야무지게 2알 넣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외출을 위해서 외출 복장을 입을 건데요. 이 형광색 티셔츠는 우리 포칸트 TV의 마치 교복 같은 옷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트랙스타 본사 갔다가 재고떨이로 10,000원밖에 안 하길래 사가지고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튀긴 하는데 재고떨이 하는 옷은 원래 색깔이 튑니다. 겨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의견 끝나고 세배운 옷입니다. 22개월 동안 무료 봉사하고 아무것도 못 놓고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새 옷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경찰서 물건을 훔쳐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 쓰는 새 옷 허락받고 가져온 겁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 옷이 너무너무 허름하고 입고 있으면 노숙자 같아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이 제 애착 옷을 버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철통 같은 방어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대한 이후로 계속 입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입은 것 같은데. 그리고 비니, 제가 요즘 또 머리를 기르고 있다 보니까 장발이 또 머리 안 감고 하면은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간단하게 외출할 때 입으려고 비니를 샀거든요. 근데 이 비니를 입으니까 무슨 도둑놈처럼 생겼어. 나홀로 집에 나올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도둑놈 아닙니다. 오늘 날씨는 겨울치고 따뜻하긴 한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열심히 산으로 갈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파트를 쭉 바라봅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투자 대박 나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 빠졌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은 그냥 접었다.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파멸적인 부산 부동산 하락을 바라고 있는 부동산 쪽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심보로 투자를 하니까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지. 근데 솔직히 집값이 좀 비싼 건 사실이잖아, 그죠? 부산도 이리 비싼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부산에 살면은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산, 도시 이름에 산이 들어가죠. 사실 여기 대도시가 생기면 안 되는 지역이긴 한데, 하지만 장점은 산이 지척에 있다. 집에 나가서 10분만 걸어가도 산이 나옵니다. 제가 독감으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고생을 했거든요. 몸살 걸리고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근데 이번에 감기를 걸리고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몸이 아프니까 제가 이 평소에 가고 싶은 해외여행이나 뭐 등산, 뭐 음주 먹방 이런 게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고 그냥 집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있고 싶고, 삶의 모든 의욕이 꺾이는 느낌.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란 말은 제 채널에서 정말 자주 말하는 말이지만 여러 번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합시다. 저는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유산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숨이 헥헥거리고 심박이 좀 올라올 정도의 유산소를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고.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유산소 무조건 하십시오.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가 뭐 명령을 위치해 있진 않지만. 자, 그리고 등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산스장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방문하는 산스장입니다. 말라고 비싼 돈 주고 헬스장 가냐 이 말이야. 산스장에서 운동하면은 운동비가 공짜인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병원 가서 도수 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사 형님 말로는 전거근, 견갑거근, 이 친구들이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운동하는 모습 보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또 훈수를 두겠죠. 자세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전혀 등 근육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운동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살면서 등 근육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턱걸이, 풀업은 태어나서 한 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등에 그냥 근육이 없나 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팔로 당겨도 팔 운동 되는 거잖아. 무게 많이 안 치고 그냥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근력 운동의 목표가 몸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몸의 기능만 유지하자, 살아만 있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체는 오른쪽 무릎이랑 오른쪽 발목이랑 왼쪽 발바닥이 좀 안 좋지만 하체는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다. 저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요즘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굴을 안 먹어서 그런가 겨울에.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집에서 싸온 라면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당연히 화기를 이용한 조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발열 도시락이고요. 이렇게 발열체에 물 부어가지고 도시락을 올려놓고 기다리면은 발열체가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라면이 익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라면이 익을 때까지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 산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냅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 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쇼폼에 길들여진 우리 현대인들 도파민 중독이다. 긴 글은 이제 읽지도 못하고 긴 영상도 못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촬영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폰을 들고 왔지만 평상시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오지 않고 산에 옵니다. 몸과 정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이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휴대폰 잠시 놔두고 한 2-3시간 정도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서 보이는 풍경, 들리는 새소리, 이것이 바로 휴식이다. 이것이 바로 부산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끓인 라면보다 맛있진 않고요. 발열 도시락으로 조리하면 약간 라면 뽀글이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이 납니다. 지금 제 비주얼이 강도지라고 도주하다가 야산에서 잠시 밥 먹는 비주얼처럼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등산객입니다. 등산객. 아이고 이거 비닐을 좀 쓰지 말든가 해야겠네. 라면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유튜브 얘기나 좀 해볼까요?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직장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업 유튜버랑 다르게 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영상 한 편 만들 때마다 경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본업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구독자 막 몇십만 되고 조회수 잘 나오고 유튜브의 인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수명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한 4-5년 바짝 하면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가게 보이면 당연히 저도 전업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간의 수공업,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동네 구멍가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유튜브 전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다면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야, 우리 침착맨 형님이나 빠니버튼 형님처럼 니도 대형 유튜브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회사 때려치고 해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네에서 자그마하게 전자매장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니도 열심히 해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돼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도 제가 본업이 있으면서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조회수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면 슬프지요. 하지만 조회수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직장인 유튜버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자꾸 길게 말을 하냐. 다음 여행지를 공개하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네팔로 갈 겁니다. 와, 네팔 가가지고 막 히말라야 보여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불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네팔 룸비니로 갈 겁니다. 불교의 4대 성지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 보드가야,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 쿠시나가르,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하신 곳 사르나트, 이 세 개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세 곳은 다 다녀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곳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네팔 룸비니를 가야 됩니다. 네팔 룸비니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여행지지만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야 된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딱히 보여줄 것도 없다. 재미없는 불교 얘기만 30분 때려박는 그런 영상을 만들 겁니다. 당연히 근데 네팔까지 갔으니까 히말라야 맛은 보고 올 거고요. 또 초특급 가성비 히말라야 등산 할 겁니다.
EQ가 일정도 맞춰야 되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올해 초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라면을 먹다 보니까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라면은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다, 질리지가 않아. 그리고 국물은 당연히 상에 버리면 안 되겠죠. 국물까지 챙겨가지고 뒷정리 깔끔하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산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까지 하고 맛있는 라면까지 먹었습니다. 이 장면의 마무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안토니오 이노키 형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샤워를 해야겠죠. 일단은 샤워하기 전에 수염 정리를 먼저 합니다. 수염이 막 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염 깎는 것보다 기르는 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갑니다. 밑수염, 윗수염 길이 정리 항상 해줘야 되고 또 수염 라인도 따줘야 되거든요. 아주 품이 많이 가는 취미입니다. 수염 기르기. 이렇게 수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것 여자들이 싫어한다. 수염만 길러도 투머치인데 현재 또 장발에 도전 중입니다. 근데 사실 장발은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짧은 머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장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르는 중이고요. 지금은 이제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어요. 여기서 잘라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고통받아온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를 예정입니다. 한 반년 정도만 더 기르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머리가 기니까 뭐 트리트먼트인가 그것도 해줘야 되고 또 머리 말리는데 진짜 한 세월 걸리거든요. 야,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매일 이거를 다 말리는지 아주 좀 여성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말리고 나면은 컬크림인가 뭐 그거를 또 발라줘야 되고 정말 귀찮다. 장발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 하여튼 뭐 장발에 수염까지 있으니까 제가 봐도 좀 한국인처럼 안 생기긴 했네요. 너무 외국인처럼 생겼다. 그리고 샤워를 다 했으니까 이제 빨래를 돌립니다. 빨래를 열심히 돌려놓고 이제 잘 건데요. 근데 제 방이 장점이자 단점이 채광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낮잠을 잘 때는 꼭 이런 수면 안대를 하고 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잘 자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이 자야 됩니다. 많이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 뇌도 좀 쉬고 치매 예방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낮잠 시원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저녁은 뭘 먹어야 될까? 자취하면 진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일입니다, 일. 원래라면은 여기서 제가 파스타를 먹어버리면은 하루에 먹은 음식 총량이 제 기초대사량 플러스 오늘 쓴 대사량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오늘 소비한 돈도 빵원이 되겠지만 파스타? 너무 맛없어요. 질려. 못 먹겠어.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냉장고에도 술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시킵니다. 오늘 치킨을 먹어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크리스피 치킨 한 마리 포장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가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배달 어플로 음식 시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돈이 배달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전화하고 가지러 가는 편입니다. 치킨을. 그게 배달비도 아끼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은 또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 오늘 치킨과 같이 먹을 술은 한산 소곡주입니다. 한산 소곡주 대병을 사가지고 온도록으로 홀짝홀짝 먹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명주죠. 그냥 밥에 곁들여서 한잔하기 정말 좋은 술입니다. 그리고 치킨무 대신 김치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치킨은 남다른 썬치킨. 예, PPL 같은 거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저렴하면서 주문하자마자 즉시 나오기 때문에 자주 먹는 치킨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최후의 양심 현미밥을 먹겠습니다. 맛있는 치밥 너무 맛있죠. 집에서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30대가 되면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금전적으로 풍족한 능력 있는 직장인이 돼가지고 밤에는 재즈가 나오는 동네 바에서 고급 위스키 한 잔씩 하고 그리고 그 바에서 만난 키는 195에서 163 사이, 얼굴은 귀여운 고양이상, 처음 보는 여성과 깊은 밤을 보내고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희망적인 30대를 꿈꿨지만 현실은 싸구려 자취방에서 내복만 입고 치킨이랑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괜찮다고 자기 위로를 해봐도 이 고독한 느낌, 이 고독은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고독이란 친구랑 좀 친해져가지고 고독한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고독한 느낌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만 고독해. 그래서 방에서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로 훌훌 떠나가고 싶다. 저 여기 네팔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로지에서 등산 하루 종일 하고 달밭이랑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고 역마살이 낀 놈이라고 방랑벽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어쩌겠습니까? 떠나고 싶네요. 또 여행 가고 싶다. 하지만 여행도 매일 다니면 재미가 없겠죠. 이런 재미없고 고독한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일탈 일탈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치킨을 또 깔끔하게 1인 1치킨 했습니다. 한산소국주도 맛있게 먹었고 밥도 깔끔하게 먹어버렸다.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한산소국주를 한 잔 더 따라가지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와우를 할 겁니다. 와우. 지금 보시는 제 캐릭터 와겔 포칸트, 얘를 08년도부터 키웠으니까 한 15년 정도 저랑 같이 해온 캐릭터입니다. 아주 정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유튜브 아이디인 포칸트도 이 캐릭터로부터 따온 이름입니다. 오늘도 제 고독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 와겔 포칸트와 열심히 와우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정적으로 키보드랑 마우스를 딸깍딸깍 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 게임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와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 전에는 항상 꼭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게 또 영상이라는 매체랑 다르게 활자가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뭔가 책을 읽으면은 제 뇌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자면은 꿈이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또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형님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루키 형님이 좀 너무 자기 복제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라카미 하루키 형님 열심히 하셨잖아. 나이 먹고 이렇게 신작 내주는 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잡니다. 저의 재미없는 일상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드렸는데요. 뭐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가요?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신나게 노는 모습이랑은 좀 다르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금방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놀면 또 노는 게 질립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재미없이 살아야 놀러 가는 걸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고 고독한 일상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